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맥스TV의 맥스데디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어수선한 면이 없잖아 있는데 모두들 건강 챙기시면서 좀 조심하시는 하루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예전에 강남이랑 목동에 대해서 그 역사나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잠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좀 요즘에 최근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강남 3구에 있어서도 빼놓기 어려운 그만큼 입지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 잠실의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잠실 쪽은 현대차가 예전에 삼성동에 있는 한전 부지를 10조가 넘는 돈을 주고 그 터를 샀었죠. 그러면서 이제 개발이 들어갈 예정이고,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계획이 지금 있는 상황이라 향후 개발 호재는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역은 이제 우성아파트랑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쪽인데, 그쪽이 이제 유일하게 올림픽대로에 바로 붙어 있지 않으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한 거죠. 아시아공원이랑 앞에 있는 경기장 때문에 전망이 나오는 좋은 부지인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개발계획도 삼성동에 있는 게 같이 엮여 있는 상황이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지역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잠실 주공 5단지가 계속 핫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개발되는 것도 같이 보면서 이 지역도 같이 보면은 좀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목동 얘기를 드리면서 올림픽 경기가 우리나라의 개발과 정비에 있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됐었는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 이전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제 자카르타를 또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한 4, 5년 전에 갔었을 때 자카르타랑 아시안 게임을 하고 나서 자카르타의 모습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근데 작년에는 지하철까지 개통을 한 걸로 알고 있고, 한 4, 5년 전에 갔을 때까지만 해도 오토바이랑 이런 게 굉장히 많고 정비가 거의 안 돼 있었던 느낌이었는데, 작년 말에 갔었을 때는 굉장히 깨끗해지고 오토바이도 많이 줄고 그렇게 정비가 많이 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아시안게임 86년에 아시안게임이랑 88년 올림픽 게임을 하면서 정비가 참 잘 되고 개발이 되어져 왔었나 보다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잠실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잠실이란 뜻이 원래 누에를 키우는 곳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조선시대 세종 때 누에는 하늘의 곤충이다라고 해서 이제 천충이라고 불리면서 굉장히 신성시했던 곤충이었었고요. 그래서 왕이 직접 관장을 하면서 양잠업을 키우고자 했었고, 서대문구 연희동 쪽에 이제 서잠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의 잠실 지역에 이제 동잠실이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동잠실이 워낙 홍수가 많이 일어나고 하면서 제대로 된 상품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신잠실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의 잠원 쪽인 거죠. 그쪽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잠실이란 이름은 지금의 잠실 지역에서 계속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뭐 누에를 키워서 실을 뽑아내는데 많이 이용이 됐던 곳인데, 후에는 이제 뽕나무 묘목을 재배를 해서 파는 곳으로 되다가 후에는 이제 밭농사 지역으로 변하게 되고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는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잠실은 원래 강북 쪽에 붙어 있었던 강북 땅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 이제 홍수가 크게 한번 나고 나서 강북이랑 연결이 좀 얕게 됐던 곳이 일종의 강처럼 생기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신천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신천강은 이제 북쪽에 이제 주로 홍수가 나거나 물이 불어났을 때만 흐르는 강이었고, 그 실질적으로 한강의 본류였던 그 아래의 강은 송파강이라고 하는데, 후에는 이제 여기가 매립이 되면서 석촌호수 부분이 남겨지게 되는 거죠. 석촌호수가 생기게 된 게 이제 매립을 하면서 이 송파강의 일부를 남겨놓게 되면서 호수가 된 거고요. 석촌호수, 신천역 남쪽, 그리고 이게 이제 탄천까지 이어지게 되는 강을 이제 송파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잠실은 예전에 섬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잠실섬이라고 큰 섬이 하나 있었고, 그 옆에 홍수가 나면은 이제 물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부리도라는 섬이 있었고, 또 그 옆에 조그맣게 무동도라는 섬이 있었는데, 뭐 섬 남쪽에 이제 어린아이가 춤추는 것 같은 바위가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무동도라고 불렸다라고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메인강은 송파강이었기 때문에 요 잠실 섬에는 한 200가구, 한 4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섬이었고, 홍수가 나면은
침수가 워낙 많이 됐었기 때문에 메기가 하품을 하거나 개미가 침을 뱉으면 물에 잠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침수가 자주 일어나던 지역이었었고요. 말씀드린 이제 석촌호수가 송파 나루터라고 이제 조선시대 15대 장터 중에 하나였었고요. 굉장히 큰 장터였고, 이 서울이랑 충청도 그리고 경상도를 이어주는 중요한 나루터였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맞은편에 이제 광나루라고 있는데, 뭐 요새 광나루 여기라고 또 있죠. 광나루가 이제 넓은 나루터다라는 말은 아니고, 그 옆에 이제 광주로 이어지는 나루터다라고 해서 이제 광나루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 아래쪽에 이제 송파 나루터라고 해서 굉장히 큰, 1000년이 넘게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이어가지고 굉장히 성행했던 나루터가 하나가 있었던 게 지금 석촌호수 쪽에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침수가 잘 되던 지역이 이제 1971년에 물막이 공사가 되고 이제 매립 공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송파강이 메워지면서 이제 75만 평에 달하는 부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때 물막이 공사를 하고 매립 공사를 하면서 이제 매립할 토사가 그러니까 흙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쓰레기가 포함된 이제 연탄재를 많이 갖다가 썼다라고 하고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송파나 뭐 잠실 쪽에 지반이 약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고, 토사가 부족하다 보니까는 그 당시 때는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을 헐어가지고 갖다 쓰자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이제 문화재 보존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불허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유적지로서 남아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게 이제 석촌호수에 가보시면 이제 삼전도비라는 게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이제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었죠.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인조가 남한산성에 가서 좀 항쟁을 하면서 버티다가 결국은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뭐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청나라에서 세운 게 이제 삼전도비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 뭐 일제시대 때는 일본이 이제 본인들의 사상을 더 하기 위해서 땅에도 묻었던 적이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수치의 역사라다라고 해가지고 땅에도 묻었던 적이 있는데, 결국은 다시 끄집어내서 지금은 석촌호수 쪽에 삼전도비가 남아 있고요. 우리나라의 뭐 비록 수치스러운 역사긴 하지만 제대로 바라보고 대응을 한다라면 좋을 거다라는 의미에서 좀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개될 수 있게 남겨진 비석이 있는데, 사람들이 뭐 운동이나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거기에 삼전도비가 있다라는 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지나가는 뭐 여담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시안게임이랑 올림픽게임이 잠실의 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안게임 개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이제 1970년에 아시안게임을 유치를 했었죠. 그래서 1966년에 방콕에서 일어나고 나서 다음이 서울로 지정이 됐었는데, 그 당시 때 이제 뭐 경기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결국 개최하는 거를 포기를 하게 되고, 방콕이 연달아서 다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태국 사람들이 엄청 싫어하게 되고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 때 참가했을 때 일본에 이어서 2등을 했는데, 결국은 뭐 방콕 사람들의 많은 야유를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부도 개최하겠다라고 했다가 포기하는 의미로 25만 불을 태국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 이후에 1971년에 매립공사가 됐다라고 했었죠. 이제 1973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향후 올림픽이나 이런 거를 바라보고 여기에 이제 대규모 개발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전체 340만 평에 달하는 땅에다가 이제 5개의 규모의 아파트를 만들고 종합경기장을 만들겠다라는 잠실지구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 개발계획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근린주거론이라고 해서 한 근린 지역에서 주거를 하면서 뭐 모든 편의시설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구획을 나눠가지고 개발을 한다라는 그 당시 때 이제 선진국의 개념을 좀 가져다가 계획을 세웠었고요. 이게 지금은 이제 단지별로는 그 안에서 그래서 굉장히 생활하기가 좋지만, 각 아파트 단지별로는 좀 차단이 되는 면이 없잖아 있어서 서로의 교류에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좀 삭막해지게 된 개발에 이제 시초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하고요. 우선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실지구 종합개발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70년대 후반에 잠실시형이랑 이제 주공 1, 2, 3, 4단지 아파트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주로 이제 5층, 6층 규모의 연탄을 떼서 난방을 하는 아파트였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주택공사죠. 주공이 아파트를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고층 아파트들은 아이들의 정서에 좋지 않다. 뭐 이런 명목 하에 거의 5층짜리 아파트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었고요. 물론 뭐 한두 군데 다른 데 있기는 했었지만 대부분이 이제 5층, 6층짜리로 만들었었고, 이게 지금에 와서 이제 재건축에 있어서 용적률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이제 사업 개발성이 나오는 거죠. 경제성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된 게 이런 주공의 영향이 있었던 거죠. 저층 아파트들을 만들고 나서 후에는 이제 10층이 넘는 아파트들을 만들게 되면서 이제 용적률이 크게 나오지 않게 되다 보니까 개발 사업 경제성이 좀 안 나와서 개발이 쉽지 않게 되는데, 이런 저층 아파트들이 핵심 지역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재건축을 할 때 굉장히 노다지 땅이 되는 왔었고요. 하지만 이제 1977년에 이제 준공된 잠실주공 5단지, 최근에 굉장히 핫한 단지 중에 하나죠. 그 전에 이제 1, 2, 3, 4단지들은 이제 재건축이 됐고, 5단지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시 25평으로 그 당시 때는 대형이었었습니다. 보통 1, 2, 3, 4단지가 이제 13평이나 뭐 이렇게 그게 안 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로서는 좀 대형에 해당되는 뭐 25평 언저리에 12층 정도 되는, 그리고 지역 난방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그 당시 아파트의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주공도 이에 맞춰가지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기술과 이런 걸 다 써가지고 만든 아파트라고 하고요.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파트 동간격을 이제 70m로 했다라고 합니다. 1, 2, 3, 4단지가 이제 40m 정도였었다라고 하고, 뭐, 잠실주공 5단지는 그 아파트가 이렇게 옆으로 쓰러져도 옆에 동에 부딪히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넓게 만들어 놓은 곳이라, 고층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는 되는 단지이고요. 그래서 이제 후에 중산층 아파트에 거의 표준이 되는 아파트 단지가 됩니다. 그동안의 아파트랑은 좀 차별화된 단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후에 뭐 장미, 미성, 우성 뭐 이런 게 생기면서 이제 잠실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스포츠 시설들을 만들면서 1982년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아시안 게임 유치를 준비를 하는 거죠. 또 이때 맞아 떨어져 들어갔던 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유신 체제에 이제 국민들이 좀 염증을 느끼면서 좀 반감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때 대표적으로 했던 정책이 이제 3S 전략이라고 해서 스포츠, 스크린, 섹스 뭐 이래가지고 그 당시 때 이제 스포츠 야구단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그리고 뭐 에마부인 이런 식의 영화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하면서 좀 정치 사회적인 면에서 관심을 돌리려고 했던 정책이 많이 있었고요. 거기에 맞아 떨어져서 경기장 설립과 함께 올림픽 유치를 추진을 했던 거죠. 이게 이제 후에 전두환 대통령의 전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전두환 대통령도 이제 정당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3S 정책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었던 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1981년에 서독에서 이제 서울이 올림픽 개최지로 결정이 됐었죠. 1988년에 열릴 거다라는 게 개최가 확정이 되고, 오히려 아시안 게임은 1986년 2년 전후에 열리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안 게임이 확정이 된 거는 올림픽이 확정이 되고 난 2달 이후였었고요. 물론 올림픽을 유치를 했었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도 충분히 유치를 할 수 있을 거여가지고 확정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긴 했었고, 그래서 아시안 게임 86년 그리고 올림픽 게임 88년을 유치를 연달아서 하게 됩니다. 아시안 게임이랑 올림픽 게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개발, 서울의 개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었고요. 아무래도 외신들이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한강 종합개발이라든가 강남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목동이나 잠실의 시가지 개발, 그리고 올림픽대로가 또 건설이 되죠. 그리고 뭐 코엑스 예술의 전당 이런 뭐 수출이라든가 우리나라가 예술적이나 이런 것으로도 잘 돼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이런 것도 건설이 되고요. 뭐 아시아 선수촌, 올림픽 선수촌 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도 생기게 되고, 지하철 3호선, 4호선도 조기 개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여담으로 이제 예술의 전당에 대해서 그냥 잠깐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그냥 알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세종문화회관을 빼고는 이제 적당한 문화회관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대규모의 복합 문화공간을 좀 만들어보자라는 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의 생각이었고, 그 부지들로 굉장히 여러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강북 쪽에 이제 경희궁터가 있던 곳도 후보 중에 하나였고, 성수대교 위쪽에 이제 삼표레미콘이라는 그 공장터도 후보 중에 하나였고, 서초동에 이제 정보차량부 터도 그거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뭐 썰에 의하면은 전두환 대통령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기존 후보지들이 거의 다 안 되고, 전두환 대통령이 뭐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우면산자락에 굉장히 큰 넓은 터를 보고 여기다 지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 때 이제 강남 쪽에는 거의 유흥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화 시설을 만든다라는 건 굉장히 괜찮은 생각이라는 여론이 있었고, 그 당시 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렸던 3S 정책을 굉장히 잘 쓰려고 했었는데, 이제 대중 예술 문화에 더해서 고급 예술 문화에도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 이미지를 좀 바꿔서 뭐 이제 문화 대통령의 이미지를 가져가겠다, 뭐 이런 컨셉이 있었기 때문에 예술의 전당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면산 자락의 남단, 서울의 남단 쪽인 거죠. 이쪽에 만들다 보니까는 실제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된 면이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남부순환로가 그 앞을 크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섬처럼 보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 이유가 이런 이유였고, 원래는 그리고 지하철도 남부터미널역이나 아니면 3호선을 만들 때 예술의 전당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문공부가 4호선을 만드는데 그 당시 보물 1호였던 동대문이 흔들린다 뭐 이러면서 이제 서울시에 불만을 많이 제기를 하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이거에 대한 약간 보복 뭐 이런 좀 안 좋게 봐가지고 그 당시 이제 문화부에 해당되는 문공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을 하고 있던 예술의 전당에 지하철을 들어가게 만들질 않은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하철역이 멀어가지고 중간에 마을버스를 탄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이 걸어서 가야 되는 불편한 점이 생기게 된 거고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대규모 문화시설로서 자리를 좀 어느 정도 잡은 상황이죠. 뭐 디자인에 대한 뭐 구설수도 굉장히 많이 있고 위치에 대한 구설수도 많이 있지만, 지금은 좀 훌륭하게 자리를 잡아서 그 당시 때 만들지 않았더라면 이 정도 대규모의 좋은 문화시설을 만들긴 어려웠겠죠. 그 당시 때 뭐 한창 유행이었던 프랑스의 그랑 프로제 사업이나 뭐 미국의 링컨 센터 아니면 영국의 바비칸 센터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원래 좀 권위적인 거 사람들이 이런 큰 건축물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죠.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때도 뭐 올림픽 공원에 있는 평화의 문이라든가 이런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아니면 과천에 있는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제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욕을 먹기도 하지만은 후에 뭐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괜찮게 잘 만들어진 거다라고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술의 전당이 이런 복합문화센터로서 만들어지게 된 거라, 원래 뭐 뮤지엄이나 이렇게 이름이 붙지 않고 서울 아트센터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도 이런 연유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예술의 전당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이렇게 생뚱맞은 게 또 하나가 있죠. 남부순환로 쪽에서 보면 앞에 건물이 크다랗게 막고 있고 그 뒤쪽으로 공터가 생겨 있죠. 그게 원래 우면산 자락에 이제 만들 때 안반이 많다 보니까 안반을 깎아서 뒤쪽에다가 건물을 만들고 앞에 보통 큰 이렇게 이렇게 광장을 만드는데, 그 당시 때 이제 문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임기 내로 공사를 마쳤어야 됐기 때문에 우선 안반을 깎아서 작업할 시간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앞쪽에다가 건물을 만들고 광장이 뒤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약간 기형적인 구조가 나오게 된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예술의 전당 가실 때 이런 것 좀 알고 가서 보시면 더 재미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실이 또 개발이 되면서 조금 인구 유입이 더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2호선의 개통도 있었습니다. 이제 80년에 개통이 되는데, 2호선이 원래는 왕십리에서 시작을 해서 을지로, 마포, 여의도, 영등포까지 이어지는 게 원래 2호선의 계획이었었고요. 하지만 그 당시 때 이제 시장이었던 구자춘 시장이 삼액 도시론에 굉장히 빠져 있었습니다. 한성도성 쪽에 도심이 하나 있고 여의도 쪽, 영등포 쪽에 있고 하나는 강남에 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좀 잇는 순환선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때 구로공단이랑 이제 서울대도 들어가게 되고 잠실 쪽도 들어가게 되면서 서울을 순환하는 순환선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당시 때는 이제 일본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만들었는데,
뭐 방사형으로 만드는 게 좋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해였었는데 결국은 2호선을 순환선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뭐 지하철 공사 노선 중에 거의가 이제 적자가 많은데 2호선은 이용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흑자로 돌아가는 노선 중에 몇 안 되는 노선 중에 하나라고 하고 그만큼 이용객이 많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잠실이 들어가게 되고 80년에 이제 잠실 쪽에 지하철 2호선역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잠실, 송파구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 지금은 뭐 이제 새로 지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전통적으로 되게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되는 게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랑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있죠.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한 5만여 평의 부지에다가 한 1,400세대 정도로 만들어진 아파트고요. 이제 150%의 낮은 용적률을 가지고 만들어진 아파트이고 9층에서 18층으로 이게 다양하게 이제 성냥갑 아파트에서 벗어나서 계단식 형태로 굉장히 좀 예쁘게 만든 단지, 첫 단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필로티 구조도 적용을 했었고 앞쪽에 아시안 공원도 있고 그리고 대형 평형에게는 지하 주차장을 제공을 했었고요. 고급 아파트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파트로 인지가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남 8학군에서 제외가 되면서 학군의 영향이 꽤 컸었던 거죠. 약간의 이제 쇠락의 길을 좀 들어가게 되는 게 없잖아 있고요. 하지만 후에 이제 1988년쯤에 이제 송파구가 강동구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송파구가 처음에는 올림픽구라고 뭐 이야기를 할 뻔했는데 뭐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송파구라는 거를 계속 가져가기로 결정을 하고 대신에 이제 오륜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림픽을 기념할 수 있는 동 이름이 있기는 하고요. 분리가 되고 나서 이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생기면서 강남 3구로 송파구가 자리매김을 하게 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올림픽 선수촌은 아시아 선수촌보다 더 대단하게 만들어지고요. 한 20만 평 규모의 25평에서 64평 이렇게 다양한 평형이 존재를 하고 하지만 이제 대형 평형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5,500여 세대가 됐고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제 방사형 구조로 돼 있고 Y자형 수로도 있고 해서 굉장히 예쁜 단지이고 환경 친화적인 단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당시 때 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였었고요. 그리고 거의 모든 세대의 지하 주차장을 제공하던 아파트였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 유치원 2개, 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있는 단지이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복층형 아파트가 적용된 아파트일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급 아파트로 만들어진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후에 강남 3구에 편입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잠실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롯데겠죠. 롯데월드. 그 당시 때 이제 매립을 하면 송파강을 매립을 하면서 석촌호수 위쪽으로 한 5만여 평이 되는 거를 개발을 하고 해야 됐었는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이제 복합센터 같은 걸 만들고 싶었던 거죠. 백화점, 도서관, 병원, 뭐 아케이드, 극장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수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같은 거를 만들고 싶어 했었고요. 호텔을 포함해서 우선은 뭐 율산그룹, 뭐 한양 이런 데로 여러 번 시도가 됐다가 다 뭐 망하고 뭐 이러면서 결국은 롯데가 1984년에 이제 토지를 매입을 하고 1988년 9월에 이제 완공이 되게 된 거죠. 왜냐면 올림픽을 바라보고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때 뭐 호텔을 제외하고는 실내 공사가 굉장히 올림픽 열릴 당시에 진행은 되고 있었지만 외부에서 보기에 외관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에는 충분한 건축물이었었고요. 지금은 뭐 120층이 넘는 롯데타워를 포함해서 제2롯데월드까지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 앞에 뭐 황금색으로 된 롯데타워도 있고 거의 뭐 잠실은 롯데 왕국이라고 해도 될 만큼의 롯데가 장악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교통 유발금을 가장 많이 내는 기업 중에 하나가 또 롯데이고요. 왜냐면 잠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막히는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연유가 있다는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어떻게 개발이 돼 왔는가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부동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잠실주공 5단지를 좀 관심 있게 보고 남아있는 뭐 미성크로바라든가 이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좀 여전히 비싸고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비싸고 하지만 아시아 선수촌이나 우성을 좀
오래 지켜보면서 좀 관심 있게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핫하게 떠오를 지역일 거라 관심을 좀 가지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lright, alright, alright. Okay.